1997년 겨울 대한민국을 뒤흔든 IMF 외환위기. 그 한복판에서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대표 박도윤 씨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사랑했던 남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어음이 막혀버립니다. 부도 통지서가 날아들고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오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내의 떨리는 눈빛. 박도윤 씨는 결심합니다. 당신과 아이들만은 살아야 해. 그는 가진 재산을 전부 아내 미정 씨 명의로 돌립니다. 그리고 서류상 이혼에 서명하죠.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에요? 박도윤 씨는 대답 대신 각서 한 장을 건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적힌 종이었죠.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가장 믿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 상훈 씨였죠. 그는 박도윤 씨의 어깨를 잡으며 말합니다. 내가 막아볼게. 도장만 줘. 박도윤 씨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믿을 사람은 상훈 씨밖에 없었죠. 그는 마지막 남은 신뢰를 담아 도장을 건넵니다. 상훈 씨는 도장을 받아들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박도윤 씨는 알지 못했죠. 이 도장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상훈 씨가 사라지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박도윤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친구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지옥이었죠. 과연 그날 밤 상훈 씨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박도윤 씨는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새벽 박도윤 씨의 집 앞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채권자들이 동시에 몰려오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박도윤 씨, 회사 돈 빼돌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박도윤 씨는 억울함에 소리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하지만 이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 계좌이체 내역, 모든 것이 박도윤 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죠. 그 순간 박도윤 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칩니다. 상훈. 그날 밤 가져간 도장. 믿었던 친구의 미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경찰이 집 안까지 들이닥치면 아내와 아이들까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도윤 씨는 순간적으로 결심합니다. 휴대폰을 끄고 지갑에서 아이들 사진만 꺼내 품에 넣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박도윤 씨가 도착한 곳은 서울역 지하도였습니다. 12월의 매서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그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낡은 달력을 꺼냅니다. 그리고 날짜를 세기 시작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돌아간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꺼내 바라보는 박도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중소기업 대표였던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노숙자가 된 거죠. 하지만 박도윤 씨는 몰랐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그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건 가족의 품이 아니라 상상조차 못한 배신이라는 걸. 과연 박도윤 씨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노숙 생활이 시작되고 박도윤 씨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던져집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죠.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어디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었습니다. 무료급식소 줄에 서면서 박도윤 씨는 깨닫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라는 걸, 누가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는지, 어떤 사람과 엮이면 안 되는지, 어느 골목이 위험한지, 귀를 열고 입을 닫는 자만이 살아남았죠.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역 일을 합니다. 등이 휘어질 것 같은 무게를 지고 나르죠. 낮에는 철거 현장에서 벽돌을 나릅니다. 밤에는 뒷골목 심부름으로 푼돈을 법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갔지만 눈과 귀는 오히려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박도윤 씨는 동료 노숙자들과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흘린 말 한마디가 귀에 꽂힙니다. 강남 쪽에 IMF 때 돈 세탁해서 떼돈 번 놈이 있대. 지금은 완전 잘 나가는 사업가라더라. 박도윤 씨의 손이 멈춥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데? 글쎄 김모식이었나? 아, 아니다. 이상훈인가? 이상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도윤 씨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닥불 앞인데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죠.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상훈이가 돈 세탁으로 떼돈을 벌었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박도윤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박도윤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되냅니다. 기다려라 상훈아. 반드시 돌아간다. 과연 박도윤 씨는 복수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7300일. 박도윤 씨가 센 날짜입니다. 지하도에서 공원 벤치에서 폐건물 구석에서 매일 밤 달력에 줄을 그으며 버텨온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 박도윤 씨는 낡은 외투 차림으로 옛 동네에 섭니다. 20년 만에 밟는 익숙한 골목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곁으로.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박도윤 씨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은 이상훈. 박도윤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왜 상훈이 이름이 여기에? 그때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의 환호성. 박도윤 씨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상훈이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부부처럼 다정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박도윤 씨가 지키려 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한 친구와 함께 웃고 있었던 겁니다. 박도윤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에서 들려온 대화가 그를 붙잡습니다. 그때 계획대로 됐지. 도윤이가 도장 넘기는 순간 끝난 거야. 상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 씨가 웃으며 대답하죠. 도윤 씨는 절대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순간 1997년의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위장 이혼도 재산 이전도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던 겁니다. 20년간 박도윤 씨가 믿고 버텨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박도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웁니다. 좋아. 이제 내 차례다. 과연 박도윤 씨는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박도윤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순진하게 도장을 건네던 그 남자가 아니었죠. 밑바닥에서 살아남으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정보를 모으는 법, 사람을 읽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박도윤 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숙 생활 동안 만났던 인맥들을 총동원하죠. 새벽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형님, 철거 현장의 동료들, 뒷골목 정보통까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어디에나 닿아 있었습니다. 경비원, 청소부, 배달기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걸 보는 사람들이었죠. 상훈이라는 놈 강남에서 사업한다며? 뒷돈 흐름 좀 알아봐줘. 정보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상훈의 비자금, 차명계좌, 유령회사들, 1997년에 빼돌린 돈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죠. 박도윤 씨는 낡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나갑니다.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까지.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가 매일 밤 되뇌는 말이었죠. 그런데 조사가 깊어질수록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정 씨가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던 겁니다. 1997년 그날 밤 위장 이혼을 먼저 제안한 것도 각서를 쓰게 만든 것도 전부 미정 씨의 계획이었죠. 상훈은 실행범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설계자는 박도윤 씨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내였던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박도윤 씨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 그 서명 날짜가 박도윤 씨가 도장을 건네기 전이었죠. 미정 씨가 미리 빼돌려 두었던 겁니다. 박도윤 씨의 손이 떨립니다. 20년간 품에 넣고 다녔던 아이들 사진을 꺼내봅니다. 그 옆에 찍혀 있던 미정 씨의 미소. 그 따뜻해 보였던 얼굴. 모든 게 연기였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박도윤 씨는 참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지는 거였죠. 20년을 버텼는데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다음 달 상훈이가 지역 경제인 상을 받는다는 소식이었죠. 방송국에서 생중계까지 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미정 씨도 함께 참석해서 성공한 재혼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화려한 날이 될 거라고 떠들어대고 있었죠. 박도윤 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그날이 딱이야.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추하게 무너뜨려주지. 공개 처형의 무대가 정해졌습니다. 박도윤 씨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 과연 박도윤 씨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지게 될까요?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지역 경제인 시상식장.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죠. 방송국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중계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상훈이 서 있었죠.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정 씨가 함께했죠. 성공한 사업가와 그의 아내.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훈이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뀝니다. 상훈의 얼굴 대신 낯선 영상이 떠오릅니다. 차명계좌 내역서, 문서 위조 증거, 공모 정황을 담은 녹취록, 한 줄 한 줄이 스크린에 박히기 시작하죠. 이게 뭐야? 당장 꺼. 상훈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죠. 그때 객석 뒤에서 한 남자가 일어섭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남자. 박도윤 씨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상훈아.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경호원들이 달려들지만 박도윤 씨는 이미 무대 위로 올라서 있었죠. 박도윤 씨가 미정 씨 앞에 섭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죠. 1997년 그날 밤 썼던 각서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적힌 종이. 미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박도윤 씨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거 기억나? 미정 씨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엽니다. 당신이 지킨 가족, 내가 팔았어. 객석이 술렁입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터져나온 거죠. 상우는 경찰에게 끌려가고 미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박도윤 씨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객석 한쪽에 멈춰 있었죠. 성인이 된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들. 박도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로 돌아와도 될까? 아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과연 박도윤 씨는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